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세법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산 문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 중에서 경용주택 계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8년 전에 계산 문제 나오고 나서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법이 그대로 지금도 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다시 나와도 전혀 이상할 건 없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내용은 심플해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 우리가 왜 이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요, 일단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잘 아시죠? 우리가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러면은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다. 그러면은 비과세, 즉 양도소득세가 없죠.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면은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은 세금이 없으니까 이건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문제는 겸용주택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길거리 가다 보면요, 1층, 2층, 3층은 상가, 그리고 4층은 그 건물의 주인이 자기 집으로 살고 있는 경우 있죠. 이걸 경용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택 부분도 있고 상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요게 말이죠.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시험에서는요 1층, 2층, 3층 복층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요 단층 1층짜리만 나올 거예요. 만약 2층, 3층짜리가 나왔다. 그 문제는 손대지 마십시오. 풀지 마세요. 그냥 찍으셔야 됩니다. 1층만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주택 부분이 200제곱미터, 상가 부분이 100제곱미터. 어느 게 더 큽니까? 주택이 더 크죠? 자, 주택 이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때, 같다 아닙니다. 클 때는 이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요 건물, 주택 건물, 상가 건물도 주택이야. 그리고 요 밑에 토지가 있겠죠? 이 토지도 전부 다 주택이다. 즉, 이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겠다. 따라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건 비과세다. 예, 이거 시험 문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는 200이고 주택은 100이다. 자, 어느 게 더 크죠? 상가가 주택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때는 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주택으로 보고 상가와 그 부속 토지는 상가로 봅니다. 따라서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면은 비과세. 요 부분만 비과세. 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과세. 그렇죠. 상가는 비과세가 없잖아요.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된다.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옵니까? 지금 자, 요거는 주택이죠. 주택 부분. 이 주택 부분을 발라내는 작업을 해야 요 부분이 계산될 거 아닙니까? 시험 문제는 요게 나옵니다. 과세되는 부분을 고르시오 하면은 이 상가 건물 그리고 상가 부속 토지 이렇게 계산하는데, 우리가 순서를 보면요, 일단 주택과 주택 부수 토지를 먼저 계산해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주택과 그 부수 토지는 자 비과세죠. 그런데 자, 토지가 말이죠 10만 평입니다. 우리 미국 가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토지에 시골 농장집이 하나 딸랑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넓은 토지도 주택 부수 토지니까 비과세를 해줘야 되느냐?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일단은요, 주택 부수 토지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이건요,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밖 이렇게 두 개로 크게 구분하시고요. 도시지역은 5배, 무엇의 5배입니까? 건물 정착 면적의 5배입니다. 요 주택 건물 정착 바닥 면적이죠. 곱하기 5. 여기까지 주택 부수 토지다. 여기까지 비과세다 이 말이죠. 그런데 도시지역 밖은 10배. 그렇죠. 저 시골에는 조금 땅값도 싸고 하니까 조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 도시지역 아닌데 수도권입니다.
그런데 주거 또는 상업지역입니다. 이때는 3배까지만 해줄게. 수도권의 주거 상업지역은 굉장히 땅값이 높고 이런 데는 뭡니까? 부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좋다. 3배까지만 해줄게.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수도권이다. 그런데 주상복합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주거, 상업, 주상은 3배다. 그래서 5배, 10배, 3배. 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당연히 출제가 되었죠. 이거 기억하시고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자, 26회죠. 그러니까 8년 전에 나왔습니다. 일단 계산 문제 나오면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그렇죠. 무엇을 묻고 있는가? 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건 당연히 겸용주택이겠네. 그렇죠. 겸용주택.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나왔죠. 그 다음에 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5배, 10배, 3배. 자 어디입니까? 도시지역이랍니다. 그럼 5배. 그런데 수도권 밖의 주거지역이다. 자 수도권 밖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도시지역인데 수도권 안에 있는 주거상업지역만 3배고 그 나머지는 5배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5배가 되겠죠. 도시지역 중 수도권 아닌 지역이니까 5배, 주택 부수토지는 5배까지 비과세. 자 그러면 건물과 토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주택이 80, 상가 120. 자 상가가 주택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이건 발라내야 된다. 자 토지는 800입니다. 자 80, 120, 800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주택 80, 상가 120 그리고 토지를 그리세요. 전체 800. 자 여기서 이제 두 개를 이제 계산하는 거 이건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전체 800 중에서 전체 건물 면적 중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부분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800 곱하기 200분의 80 320 나오고요. 그럼 800에서 320 빼면은 480이 나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무엇을 묻고 있죠? 그렇죠. 이걸 묻고 있죠. 이거. 상가와 상가 부속 토지는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급하면요. 그냥 120, 480 찍으시면 돼요. 급하면 찍으시면 되는데 문제는 주택 부수 토지는 이 320이 한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5배, 10배, 3배. 따라서 한도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 풀이 순서는 주택 부수 토지를 먼저 계산하고 거기에서 한도를 적용해 가지고 800에서 320을 빼고 480 이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계산. 전체 토지 면적 800 곱하기 200분의 80 주택 면적 그럼 320인데 한도를 계산해야 됩니다. 한도를 자 80 곱하기 5배 400까지 한도입니다. 이건 한도 안에 들어오죠. 따라서 주택 정착 주택 부수 토지 320 확정입니다. 자 그럼 끝났네. 상가는 120. 상가는 무조건 시험 주어지는 그대로 쓰면 돼요. 120. 자, 상가 부속 토지는 800에서 320 빼면 되죠? 480. 이게 정답입니다. 쉽다 그죠? 예,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옛날 문제. 자, 양도소득 과세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니까 뭐 토지도 나오고 그죠? 주택 상업 나오니까 겸용주택이겠구나. 그죠? 겸용주택.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죠. 그럼 어디에 위치합니까? 수도권 내, 도시지역 중에서 수도권 내의 상업지역입니다. 이때는 3배. 도시지역은 일반적인 도시지역은 5배. 그런데 도시지역인데 수도권이고 주상복합이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다. 그때는 3배. 자, 끝났죠? 토지 1200. 전체 면적 1200. 건물 전체 면적 200. 그중에서 주거 50, 상업 150. 자, 기억하세요. 토지 1200, 50, 150. 자, 이제 그림을 그려야죠. 주택 50, 상가 150. 상가가 당연히 주택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야 된다. 그죠?
요 부분은 주택이고 요 부분은 상가다. 따라서 요 부분은 비과세, 요 부분은 과세. 시험 문제는 이걸 묻고 있죠. 자, 그러면 전체 1200 곱하기 200분의 주택 면적 50 하면은 300 나오고요. 1200에서 300 빼면은 900이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간이 없다. 그러면 150, 900 찍고 가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주택 면적에서 한도가 걸렸습니다. 한도 걸렸기 때문에 150, 900 찍으면은 틀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택 요 한도 먼저 구하고 나서 1200에서 주택 면적 빼고 그다음에 상가 부수 토지를 계산한다 그죠? 그래서 자, 심플합니다. 1200 곱하기 200분의 50 하면 300인데 한도를 계산합시다. 50 곱하기 3배 150. 어하, 한도에 걸려버렸네. 그럼 150이 주택 부수 토지입니다. 따라서 상가는 어떻게 됩니까? 상가는 건물은 시험 문제 그대로 주어진 거 쓰면 되고요. 토지는 1200 중에서 150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1050.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런 겸용주택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판단할 거는요. 상가가 주택보다 큰지 크거나 같은지 계산하시고 그렇다면은 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계산하고 나서 한도 계산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1200에서 300을 빼서 900을 계산하는 이런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계산 문제는요. 절대적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계산 문제 순서 이게 없으면요. 시험 문제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실수합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순서대로 그대로 푸시면서 그림을 그려서 하시면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요. 겸용주택. 다음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걸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비과세되는 주택과 주택 부수 토지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내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문제 푸는 순서를 주택 부수 토지를 먼저 계산하는 그런 우리가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물으나 푸는 순서는 똑같다는 거. 자, 주택, 겸용주택의 안분, 나누는 문제 이걸 오늘은 다뤄봤습니다.